이번에 2017년 10월 15일 6급 신HSK 시험 총평이에요. 그죠? 이번 시험은 전반적으로 조금 어렵긴 했어요. 듣기는 평균적인 난이도였고, 화면에 이제 독해하고 작문이 조금 난이도가 있었어요. 그죠? 이번 시험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자, 출제 경향도 보면서 각자 시험 보신 분들은 본인의 시험 본 내용을 떠올리면서 아마 성적을 조금은 예측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앞으로 시험을 보실 분들은 이걸 보면서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제일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듣기 일부분 짧은 문장 듣고서 답을 고르는 부분인데 난이도는 별 2개 반, 별 5개에서 2개 반이면 딱 중간 정도. 너무 어렵지는 않았어요. 대부분의 문제들은 답이 그대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단어가 똑같이 나왔어요. 물론 똑같이 들리지 않은 그런 문제들도 있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었죠. 虚心就能得到益处 이런 거는 답이 뭘로 나왔나 하면은 谦逊使人受益 이런 식으로 谦逊使人受益 살짝 변형돼서 나왔죠. 근데 이거는 별 문제가 아닌 게虚心이라든가 谦逊이란 말이 다 필수 단어예요. 이 정도는 사실은 동의어를 같이 공부를 해놨다라면은 그리고 쉬신의 의미를 알고 치엔쉰의 의미를 안다라면은 단어 표현이 조금 변형되긴 했지만 답을 고르는데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쉬신지우는得到益处 뭐요?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지문에서 나왔고 답으로는 谦逊使人 受益 겸손한 사람을 이득을 얻게 만들어준다. 이게 답으로 나왔죠. 그죠? 뭐 속담도 같이 나왔었는데 만자오수엔 치엔서위 이런 6글자 속담도 나왔는데 전에 6급 기출문제 독해에서도 출제가 됐었던 출제된 적이 있던 그런 속담이었어요. 그거를 못 알아듣더라도 쉬신 지우능 더다오이초 요 정도는 필수 단어로 구성된 문장이라서 알아들었어야 된다. 자, 또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家长应该做示范 물론 앞뒤 이제 문장이 좀 더 길었겠지만 家长应该做示范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做示范 시범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답은 살짝 변형돼서 家长要树立榜样 이렇게 나왔어요.树立 방향도 정말 자주 나옵니다. 롤모델이 되다, 롤모델을 만들다 이런 말이라서 의미가 거의 같죠. 그래서 필수 단어 안에서는 동의어로서 같은 뜻을 가진 표현으로서 교체돼서 나오는 것도 몇 개 있었다. 하지만 그대로 들리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았다. 자, 하나 더 볼까요? 和别人合作要学会妥协. 사람들과 협력할 때는 타협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이것도 답은 살짝 변형돼서 合作需要让步 이렇게 나왔어요. 妥协, 타협이라는 말과 让步, 양보라는 말은 사실 동의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살짝 변형된 필수 단어 안에서 5급, 6급 정도의 필수 단어에서는 변형돼서 나온 경우도 있었지만 사실 거의 그대로 나왔다. 그래서 별 난이도는 그죠? 평이한 난이도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듣기 일부분에 실제로 조금 헷갈렸던 문제는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热身 수업 시간에도 많이 말했는데 워밍업, 준비운동 이런 얘기였죠. 热身时间应该占运动时间的 10%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를 10라는 숫자만 듣고서 예를 들어서 요거 热身要做10分钟 이걸 고르면 틀리는 그런 경우예요. 들리는 게 답이라고 들리는 게 다 답은 아닙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듣고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라고요? 워밍업, 운동, 준비운동 시간은 운동 시간의 10% 정도가 그 정도를 차지해야 된다지 10분을 준비운동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숫자 10라는 1급 수준의 이런 단어에 꽂혀가지고 답을 요거를 고르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거였어요. 자, 뒤에 이런 얘기도 있었죠. 秋冬季运动前一定要多花时间进行热身. 자, 뭐요? 가을과 겨울 계절에 운동하기 전에는 시간을 좀 더 써서 그렇죠? 워밍업을 해야 된다. 多花라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多는 동사 앞에서 비교 이런 걸 그랬죠. 변화 이런 걸 했습니다. 그죠? 자, 평소보다 봄과 여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답이 이거였어요. 天越冷热身时间要越长. 날이 추울수록 준비운동 시간도 길어져야 된다. 당연히 이게 답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들리는 게 거의 답이긴 하지만 어려운 단어일 때는 들리는 게 답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쉬운 단어, 10, 숫자 10이라든가 아까 나왔던 뭐 있었습니까? 토시에 조금 어렵지만 필수 단어거든요. 토시에 이런 것들은 랑부로 바뀌어서 나온다라든가
지금처럼 숫자 10이라는 게 함정으로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긴 있더라. 이런 것들만 조금 주의하시면 누구나 15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으로 가볼게요. 자, 특히 이 부분은 알다시피 이제 인터뷰하는 문제 15문제가 나오는데 난이도는 별 3개 정도였어요. 일단은 첫째로는 이번에 인터뷰 대상들이 다建筑师 뭐예요? 건축가, 그죠? 또 화지야, 화가, 또演员, 배우처럼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었지만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문화 예술 분야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터뷰 대상으로 나온다 그랬었죠. 이 안에 들여다보시면은 뭐가 있습니까? 물론 만화지야라고 네 번째 나왔지만 만화가는 그 중에서도 이제 화가 중에 특이한 케이스고 화가는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뒤에 뭐 나옵니까? 두 번째 줄, 세 번째演员, 배우, 그죠? 당연히 영화 배우도 나올 수 있고 드라마 배우도 나올 수 있고 연극 배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화쥐 연员, 그죠? 연극 배우가 나왔어요. 물론 드라마로 뜬 사람이긴 했었죠. 그게 답으로 또 나왔었는데 또 뭐도 나왔습니까? 바로 저 뒤에 두 번째 줄 끝에 보니까 建筑设计师, 그래서 建筑师, 건축 디자이너 이런 것도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예상했던 그런 어떤 예상 가능한 특이한 직업, 특이한 신분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물론 조금 어려웠던 부분은 뭐냐? 제가 별 반 개 정도를 더 드려서 별 3개 드린 이유는 사실은 문제의 순서를 깨는 그런 문제가 2문제 정도 출제가 됐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말했죠. 그 5개씩 문제가 나오는데 맨 마지막 문제는 어떻게 될 수 있다? 순서를 깰 수 있다. 어떤 경우에 그렇다 이런 것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저랑 같이 공부하신 수강생 여러분은 아마 그렇게까지 당황스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3부분이 조금 어려웠어요. 원래 듣기 3부분은 듣기 부분에서는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설명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길이가 좀 있다 보니까 낯선 내용, 낯선 단어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게 그래서 이제 원래도 난이도가 좀 어렵죠. 자,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제일 첫 번째 나왔던 게结束에 대해서 나왔어요. 结束는 끝내다, 종료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말이 생긴 유래. 结라는 글자가 원래 무슨 뜻이고 数라는 글자가 무슨 뜻인지 이런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들을 때 사실은 잘 귀 속에 쏙쏙 들어오지 않는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수업 시간에 늘 얘기하죠. 단어 공부 제대로 하려면 글자 공부해야 된다. 结라는 글자를 잘 공부해놨고 数라는 글자를 잘 공부해놨다는 아마 그죠? 굉장히 쉬운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结는 뭐야? 묶다. 数라는 말도 기본적으로 묶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죠? 그래서 둘 다 옷을 여미고 허리띠를 메고 이런 뜻에서 원래 옷을 입다라는 말에서 나왔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왔어요. 이 문제가 듣기 3부분의 첫 번째 지문이었기 때문에 당황시켰을 수 있어요. 잘 안 들리는 분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당황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소에 단어 공부를 제대로 했다라면은 또 당황했다가도 금방 아마 내용을 찾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것들이 나왔냐면은 뭐 웨이시관이라는 개념도 잠깐만요. 웨이시관은 그죠? 자,南北极的 冰山 이게 먼저 나왔군요.南北极 남극과 북극의 冰山 다른 기출문제에서는 海冰 바다 위에 떠 있는 빙산이 바다로 떨어져 나온 걸 하이빙이라고 하죠. 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남극과 북극의 빙산의 차이점과 뭐 공통점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웨이시관 그죠? 사소한 습관이죠. 사소한 습관이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능력을 키우고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게 마지막 문제 답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왜 사소한 습관이 중요하냐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그죠? 그다음에 나왔던 게 야리 더重要시오. 사실 이거는 설명문의 형태가 아니라 이야기였어요. 어떤 학생이 공부를 되게 못하는데 이 친구가 대학생인데 그죠? 선택 과목 즉 그 학기에 듣는 수업이 굉장히 적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뭐 전문가가 뭘 했다? 수업을 더 듣게 했다. 아니 몇 개 없는 수업도 제대로 공부 못하는데 수업을 더 많이 들으면 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면서 뭐야? 사실은 수업이 좀 빡빡하게 있어야지 오히려 더 긴장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결과적으로는 뭐야? 스트레스가 있어야지 사람은 발전한다. 没有压力,没有发展. 뭐 이런 개념의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왔던 게 뭐 싼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D. 근데 여기서 3D라고 읽었어요. 실제 시험에서는 3D 지광 가행 기술, 3D 레이저 뭡니까? 그죠? 센서 기술이라 그래서 주로 T차오, 그죠? 체조였죠. T차오,
체조에서 심판들이 이제 정확하게 채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에 대한 게 나왔고요. 또 나왔던 게食品的销售和经济情况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운데 허가 있는 게 맞겠죠, 그죠? 食品的销售 자, 음식의 식품의 판매와 그죠? 다시 좀 볼게요. 음식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음식의 판매와 경제 상황 그래서 어떤 음식이 팔리면은 경제가 호황이고 어떤 음식이 팔리면 경제가 불황이다. 뭐 이런 식의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부분 뭐 하나는 이야기 형태를 띄었지만 대부분 설명문의 형태였고 내용들이 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다 보니까 분명히 난이도는 있었다. 하지만 뭐 아까 1부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HSK 필수 단어 6급까지라면은 6급 단어뿐 아니라 4급, 5급 단어까지 5급 단어까지 제대로 공부를 해놨다라면은 아마 다들 들어야 될 내용은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당연히 중요하지만 A, B, C, D 보기를 보면서 어느 정도 기다리고 있었으면 조금 더 잘 들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나갈게요. 독해 부분입니다. 독해 부분은 원래 어렵죠. 많은 분들이 아예 포기하는데요. 아예 포기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자주 나오는 패턴들만 좀 공부해도요. 점수가 여기에서 10점 이상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예 찍는 것보다. 물론 안 풀리는 문제에 너무 시간 쓰면 안 되겠지만요. 이번에는 이제 어순 문제가 3문제나 나왔어요. 우리 최근에 수업 시간에도 어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었죠. 어순은 어디로 간다? 수식어는 수식 받는 말 앞에 간다. 여기에서 2문제가 나왔고요. 수식어가 여러 개일 때의 위치의 문제가 1문제가 나왔습니다. 통틀어서 어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또 성분, 잉여라는 개념인데 무슨 말입니까? 주어, 수로, 목적어라는 기본적인 문장 구조에서 그죠? 주어 앞에 뭐 쓸데없는 게 붙어 있다라든가 목적어 뒤에 쓸데없는 것이 붙어 있다라든가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성분 잉여 문제. 문장의 중복 문제가 나왔어요. 2개의 문장이 좀 이따가 뭐 예를 하나 보면 좋을 텐데 이거는 좀 복잡하니까 나중에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같은 뜻의 2개의 문장이 섞여가지고 오히려 문장이 망가지는 문장의 중복 문제가 2문제가 나왔고요. 단어 중복 문제,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2번 나와서 틀리는 문제가 1문제 나왔습니다. 개사의 문제 1문제, 동사의 문제 1문제가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까 말했어요. 제가 패턴만 알아도 아주 쉬운 문제, 패턴만 알면은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도 많이 나온다. 그런 문제 몇 문제만 맞춰도 점수는 쑥 올라간다 그랬죠.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물론 좀 더 긴 문장에서인데 여기가 핵심이었죠. 第一次, 第一次는 당연히 뭐예요? 처음으로 이런 말이겠죠. 근데 뒤에 있는 추도 뭡니까? 초츠 할 때 추잖아요. 처음으로예요. 내가 처음으로 이 선생님을 만났다. 이런 문장인데 我第一次见到老师李老师 아니면 我初见到李老师 이런 말은 있지만 我第一次初见到老师 이런 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뭐 이런 식의 문제는 여러분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알고서 그죠? 주어, 수로, 목적어 보면서 수식어 모르는 단어 아닙니다. 第一次라는 말 이런 거 뭐 2, 3급 단어잖아요. 初次 이 말도 마찬가지고 쉬운 단어입니다. 알면은 사실은 누구나 눈치챌 수 있는, 풀 수 있는 문제였더라. 이런 문제를 아예 안 풀고 그냥 다 찍는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풀 수 있는 문제를 풀어야지 독해 점수가 확보가 됩니다. 자, 시간 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풀 수 있는 문제는 풀자 그랬습니다. 자, 독해 이 부분 일단 가볼게요. 독해 이 부분은 난이도가 별 3개 반이었어요. 조금 어려웠다는 느낌인데요. 왜냐하면은 사실 어떤 게 있을 때 문제가 쉬워지나 하면은 우리 개사라든가 부사라든가 양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뜻과 용법이 명확하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쉽게 답을 고를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지난번 시험 같은 경우에 9월 시험 같은 경우는 사자성어도 많이 출제가 됐죠. 사자성어는 어렵긴 하지만 뜻만 또 용법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역시 굉장히 쉬운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이번에는 그러한 개사, 부사, 양사, 뭐 그죠? 접속사, 또 뭐 사자성어, 한 글자 동사 이런 게 나오긴 나왔는데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의 뭐 명사들, 동사들, 형용사들을 의미와 용법 같은 걸 일일이 좀 대조하면서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답을 좁혀가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게 또 나왔습니다. 아마 본 기억이 날 거예요. 뭐 어디 목적 앞에 쓸 수 있는 말实现도 되지만 나다오 된다 그래서 이번에 출제가 됐어요. 나다오 뭐디 그죠? 자,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문제가 변형되면서도 자주 나오는 그러한 동사 목적어의 그런 어떤 따페이, 그죠? 호응 구조입니다. 이번에도 출제가 됐죠. 또 뭐가 나왔습니까? 该物品不丢弃, 그 물건을 뭐뭐한 채로 버리지 않는다. 보존하다인데 물건을 보존하다인데 바오춘이 아니라
바오리오가 답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죠. 바오리오라는 말은 한국어로 보류라고만 기억해두면 절대 안 된다. 얘가 뭐야? 저장, 보존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랬죠. 바오리오 가이오 비엔보 디오치 그 물건을 보존한 채 버리지 않는다. 이게 답으로 나왔어요.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게 핵심 단어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이것도 우리가 그죠? 최근에 봤던 것 같은데요. 人到了80多岁精神矍铄이렇게 나왔는데 뭐 쥐에쇼라는 단어는 정말 어렵습니다만精神은 알잖아요. 정신도 되지만 활력, 에너지도 됩니다. 활력 넘친다요. 사람이 80살이 넘어도 활력이 넘쳐요. 부사였죠. 이건 부사가 나왔어요. 그죠? 여전이라는 이란 최근에 수업 시간에 강조했죠. 什么란으로 끝나는 부사들 쭉 정리했습니다. 仍然 때문에 이란을 모르면 안 된다. 还是 때문에 仍然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죠. 동의어지만 还是仍然 이란 또 이지요. 요 정도까지는 다 뭐라고요? 정말로 자주 나오는 필수 단어 안에 들어가 있다 라 그랬습니다. 이런 식의 것들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어렵긴 했지만 수업 시간에 배운 걸 잘 활용했으면은 몇 문제는 정말 쉽게 몇십 초, 심지어는 10여 초 만에 풀고 조금 어려웠던 문제들은 여러 빈칸을 다 꼼꼼히 살펴보면서 좁혀서 답을 골라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자, 지나가겠습니다. 독해 3부분이에요. 이번에 독해 3부분 난이도는 뭐 별 3개 정도인데 많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물론 접속사 같이 눈에 잘 띄는 힌트가 있으면 더 쉬워지는데요. 루거나 인웨이 소이처럼 아주 쉬운 것들 있죠. 근데 그런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조금 어렵긴 했지만 그것 말고도 해석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하는 여러 가지 힌트들이 있었죠. 그 힌트들을 잘 활용했으면 풀만한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날씨와 감정에 대한 문장이 나왔어요. TNT 징수이 이런 게 나왔고요. 그 다음 문장은 이거련 쉰마드 꼬시 어떤 사람이 말을 훈련시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이런 문장이 나왔었고요. 자, 이건 뭐 수업 시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도 해석이지만 힌트들을 찾아내는지는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자, 그 연습을 조금 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나가죠. 독해 4부분입니다. 난이도는 별 3개. 원래 요즘 이제 독해 4부분은 설명문의 내용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주로 설명문이 나왔죠. 우주에서 화재를 예방하는 기술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요. 또 치, 중국의 고대 그죠? 길이 단위인 척이죠. 치. 그리고 크라라는 것은 다이아몬드 왜 몇 캐럿 할 때 그 캐럿이에요. 이러한 현대의 어떤 무게 중량 단위 이런 단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면서 설명이 나왔어요. 시라는 게 고대에 어땠는지 이런 중국 옛날 얘기도 나왔고요. 클라라는 것이 원래는 그죠 장더 그죠 길게 생긴 어떤 콩을 세는 원래 단위였는데 콩을 세는 게 다이아몬드를 그죠 세는 무게 단위로 바뀌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설명문이 이런 게 나왔어요. 또 나왔던 게 이건 아까도 했었죠. 띠엔즈비 같은 얘기인데 제가 지금 잘못 집어넣었네요. 요거 말고도 이제 몇 가지 그죠 그런 어떤 설명문의 문제가 모두에서 5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독해는 조금 어려웠지만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 작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문도 별 4개. 물론 별 2개 반에 비해서는 꽤 난이도가 있는데 일단 옛날 이야기라서 아마 체감 난이도는 별 4개까지 갔을 것 같아요. 그죠? 체감 난이도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어떤 고유 명사들이 좀 나와요. 뭐 어떤 시대의 이름이라든가 여기서는 동한이라는 시대가 나왔죠. 또 주인공의 이름이 차이론이잖아요. 차이론이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고 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좋았겠지만 몰랐다라면은 이름 외우고 나라 이름 외우고 이런 것만 해도 조금 부담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부담감 때문에 선입견이 생겨서 왠지 옛날 이야기면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것 때문에 어려웠을 거예요. 또 하나 조금 이번에 작문이 어려웠던 거는 사실 고유명사는 외우면 그만이에요. 모든 걸 외울 필요 없고 내가 그 줄였을 때 사람 이름, 주인공 이름은 꼭 알아야 되겠다. 근데 시대 이름, 동한 이건 뭐 몰라도 돼 하면은 그걸 안 외워도 되고 외워야 되는 건 외우면 되는데 또 하나 어려웠던 게 지금 내용이 차이론, 차이론이라는 사람이 종이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안에서 뭐야 종이 재료라든가 종이를 제작하는 과정이라든가 종이가 있기 전에 있었던 젠도라든가 쓰즈핀 이런 것의 각각의 특징 같은 약간 설명문 비슷한 이러한 문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순수한 스토리,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설명문을 외워서 줄여서 쓴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난이도가 조금은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죠. 물론
전혀 중국과 관련 없는 스토리들도 출제가 되지만 중국 관련 스토리가 많이 출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중국의 4대 발명품 중에 종이가 들어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은 미리 좀 알아두면은 작문 문제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유리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실제 어떤 내용이었는지 어떻게 문장을 썼어야 되는지도 잠깐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배경이 나왔어요. 이 차이론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차이론이라는 사람은 덩한, 물론 도저히 쓸 자신이 없으면 이 시대 배경은 잊어버려도 되겠지만 다시看什么的主管制造 공종 치유, 궁중의 여러 물건들을 제조하는 것을 담당하는 他是什么야? 관리였죠. 관리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종이 제조라는 이런 어떤 이야기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론, 주인공 이름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차이론을 계속 쓸 필요 없이 대명사 타를 써도 되겠지만 한 번 정도 중간중간에 계속 대명사만 쓰기보다는 차이론 요거를 좀 써주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배경은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래야지 왜 이 사람이 종이 만들기에 나서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사건의 발단은 뭐였었죠? 차이론이 궁중에 관리로서 있는데 뭘 느꼈어요? 너무 불편하다. 부방비엔. 뭐가 불편해요? 예전에 수시의 공쥐, 수시가 뭡니까? 글을 쓰는 거죠. 수시, 글쓰기가 불편했죠. 왜요? 예전에 글쓰기는 어디에 썼다고 나옵니까? 지안도. 요것도 외우셨어야 돼요. 만약에 단어를 몰랐으면. 지안이라는 것은 대나무로 만든, 조즈, 대나무로 만들어진 거고, 두라는 것은 모즈, 나무로 만들어진 나무 판때기죠. 거기다가 글을 써서 끈으로 묶어서 책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이 좀 나오는데 그거를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종이가 핵심이지 지엔도가 핵심은 아니니까 지엔도는 그냥 뭐다? 뭐 대나무나 나무로 만들었다 정도만 설명하고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죠? 뭐 나무판에다가 많은 내용을 쓰지 못하고 여러 개의 나무 조각을 묶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뻔종 굉장히 불편한 거죠. 무겁고 뭐 이런 거예요. 뻔종. 그래서 뭐라고요? 보방비엔 불편했다. 이런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는 게 이 종이를 발명해내는 발단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문제를 볼 때도요. 이런 핵심 단어들을 머릿속에 넣어놔야지 쓸 때 편해요. 핵심 단어를 물론 똑같이 안 쓰고 내가 풀어서 더 쉬운 말로 쓸 수 있으면 더 쉽게 써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뻔종 이걸 꼭 똑같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헌종 아주 무거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조즈, 모즈 둘 다 외우지 않고요. 그죠? 용 조즈 등材料做 대나무 등의 재료로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도 이렇게 풀었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이런 단어들을 적절히 머릿속에 넣어두면은 쓸 때 굉장히 편해진다는 얘기였어요. 그죠? 발단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해결책을 찾았죠. 첫 번째 해결책은 뭐였습니까? 他首先想到狮子品 이렇게 나왔어요. 狮子品은 바로 비단 같은 걸 얘기하죠. 견직물이라고도 해요. 비단을 먼저 생각했어요. 근데 비단은 뭐예요? 좋은 점이 있었죠. 칭, 비엔, 가볍고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하잖아요. 비엔, 편리했어요. 그렇죠? 위에다 글씨 쓰기도 좋았죠. 하지만 문제점은 뭐였습니까? 适合书写, 글씨 쓰기도 좋았지만 문제점이 있었어요. 바로 价格昂贵, 가격이 비싸잖아. 비단은 원래부터 비쌌죠. 这是什么? 이제 狮子品的一个致命弱点,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단으로서 아까 나왔던 지연도 간독이라는 것을 그죠? 대체하기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비단에서 아이디어는 얻었어요. 비단을 관찰했다 그랬어요. 비단을 관찰해서 뭘 알게 됐습니까? 자, 비단이라는 것이 纤维互相粘成的 纤维, 섬유가 互相 서로 粘成 이렇게 그죠? 서로 이렇게 그죠?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고 그러면서도 질기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물론 어렵죠. 纤维 후장 짠청이라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럼 이걸 굳이 다 쓸 필요가 있냐? 그럴 필요는 없겠죠. 他仔细观察了狮子品 이렇게만 써도 돼요. 그는 꼼꼼하게 비단을 관찰했습니다. 发现了狮子品的特殊的结构 뭐 이런 비단 같은 것의 특수한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좀 풀었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좀 더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말로.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그죠? 아이디어를 얻고서 뭘 했어요? 要找价格便宜的材料. 비단의 문제가 가격이 비싼 거니까 가격이 싼 그런 재료를 찾으려고 했죠. 자, 그러다가 어떠한 전환점이 나타납니다. 전환점은 어떤 전환점이었어요? 뭘 했죠? 놀러 갔죠. 그죠? 궁중에 있는 사람들과 놀러 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到城外游玩, 그죠? 성 밖으로 놀러 갔어요. 성 밖에 시골로 놀러 간 거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뭐 산도 있고 숲도 있고 뭐가 있어요? 小溪流过 개천이 흘렀죠. 小溪란 말을 꼭 쓰기가 어려우면 小河라고 바꿔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자, 이거는 중요합니다. 小溪, 小河는 반드시 써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서 뭘 발견하잖아요. 개울에서 발견하죠. 자, 그래서 발견하다 할 때 원래 표현은 량옌이랴, 두 눈이 반짝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도 실제 여러분이 줄였을 때는 량옌이량을 쓰면 당연히 점수를 고득점하는 데는 도움되겠지만 합격이 목표일 때는 량옌이량을 못 쓴다고 규로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냥 어떻게 됩니까? 他 그죠? 走过一条小溪的时候 그는 작은 小河도 된다 그랬죠? 작은 강을 지나갈 때 그죠? 发现了 바로 그냥 发现으로 가도 돼요. 발견했습니다. 发现了一个东西 어떤 이양 동시 한 종류의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물건 묘사는 필요하죠. 왜? 그 물건이 특징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걸로 뭔가 종이라는 걸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기 때문에 다 특징이 여러 개가 써 있는데 다 쓸 수는 기억이 안 날 수는 있고요. 실시다 물속에 있으니까 젖어 있었죠. 또 바오바오도 얇게 펴져 있었잖아요. 그러한 어떤 물건, 동시 이걸 발견했다. 요 정도는 좀 외우셨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물건을 보고서 뭐 했어요? 그죠? 지나가던, 그죠? 그 지역의 농부한테 물어봤죠. 원농부, 그죠? 뭘 물어봤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물건이냐? 这是什么东西? 그지? 아니면 这个东西是怎么形成的?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겠죠. 그럼 뭐요? 수피. 원래는 이제 수피, 나무 껍질이란 말만 나오지 않고요. 위왕, 호위왕이죠. 망가진 그물, 뭐 이런 것도 나왔어요. 그죠? 하지만 역시 아까도 말했다시피 나열된 것을 다 쓸 필요는 없죠. 우리가 종이나 나무 껍질 같은 것을 이렇게 그죠? 벗겨내서 만든다는 걸 알면은 핵심이 되는 수피를만 써도 상관없어요. 자, 다시요. 농부가 뭐라 했어요? 这是树皮等东西 나무 껍질 같은 물건들이 被水冲泡 물에 씻겨서 분 거죠. 불어서 어떻게 되세요? 그런 다음에 그죠? 又被太阳晒了很长时间 또 태양이 한참 말라서 그죠? 形成的 형성된 것이다.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메이카이 옌샤오 역시 실제 원문, 본문에는 이게 나왔는데요. 메이카이 옌샤오는 뭐야? 활짝 웃다라는 말이지만 혹시 이 말이 어려웠다 혹은 쓰려니까 기억이 안 나더라 하면은 그냥 뭐야? 그죠? 여기서는 차이론 팅허 很高兴了 이렇게 쉽게 써도 전혀 상관없더라. 일단 400자를 최대한 채우면은 그리고 큰 실수 없으면은 누구나 합격 점수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고득점 가시려면은 네 글자 관용어들 외웠었으면 좋아요.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결책이 마련됐죠. 바로 종이 연구, 개발에 들어갑니다. 뭐 연구 아니면은 뭐 시연 이런 말 쓸 수 있겠죠. 他马上就开始研究和实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뭘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나무 껍질을 구했겠죠. 제가 직접 구했다라고 해도 되지만 원문에서는 아마 그죠? 그 장인들 자기 밑에 있는 그죠? 그 장인들에게 그죠? 이 나무 껍질을 구해오라 그랬던 것 같아요. 让 그죠? 공장은 匠人们 그지? 去挑选合适的树皮 적당한 나무 껍질을 그죠? 골라라 라고 시켰죠. 자,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어렵다고 한 부분인데 종이 제작 과정이에요. 이거를 못 쓰면 쓸 때 되게 여기서 딱 막혀 쓸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애초에 문장을 볼 때 이 부분이 내가 이따가 기억이 안 나겠구나 싶으면은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조금 더 시간을 투자했어야 돼요. 맨 처음에 뭐 있습니까? 찐파워. 그냥 파워만 써도 되겠죠. 물에다 담갔죠. 물에 담가야지 부니까. 그죠? 자, 파워라는 말이 어려우면은 뒤처럼 把树皮等材料放在水里 물에다 집어넣었다. 이렇게만 말해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라오는 건져낸 거죠. 물속에 있던 팅팅 부른 나무 껍질을 건졌어요. 역시 라오라는 말도 우리 필수 단어예요. 하지만 혹시 기억이 안 난다 하면 나치러 在水里拿起了 물속에서 들어 올렸다. 이렇게 쓴다고 해서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뭐 지아오반은 뭐 이렇게 휘젓다, 반죽하다 이런 말로 쓰이는 말인데 우리 비빔밥을 빤 그러잖아요. 빤이 이렇게 휘젓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젓다, 비비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빤이라는 글자만 떠오르고 지아가 혹시 기억이 안 나면은 빤로 헌장 주제는 하면 되겠죠. 건져 올린 것을 한참을 이렇게 휘저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포비용, 그죠? 평평하게 깐 다음에 간서 건조시켰죠. 그죠? 건조시켜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终于 그죠? 终于制造出了新的书写材料 새로운 글씨를 쓸 수 있는 그러한 그죠? 그걸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게 뭐야? 纸 종이겠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마지막 단락 결론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은 뭐였어요? 이렇게 종이를 만들어서 끝이다가 아니라 뭐였었죠? 황제한테 보고했죠.
皇帝, 황제가 뭐 있어요? 使用. 시험 삼아 써본 다음에 다觉得怎么样? 很满意. 아주 만족했죠. 만족했어요. 그래서 뭐요? 이 차이론이라는 사람은 황제만 만족한 걸로 끝나지 않고, 그렇죠? 국민들이 중요하잖아요. 백성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뭐라 따래요? 赵칭이라고는 안 돼. 그냥 칭만 써도 돼요. 청했죠. 누구한테? 황제한테 청했어요. 뭘 청했습니까? 이 종이를 황실에서만, 그죠? 궁궐에서만 쓸 게 아니라 민간에도 보급하자. 뭐 푸지라는 말 써도 되고 토이광 이런 말 써도 되겠죠. 토이광什么? 造的技术. 종이 만드는 기술을 보급하자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뭐요? 드디어 이제 종이가 중국인들의 생활 속에 들어갔죠. 그러고 나서 어떤 얘기가 마지막에 나왔냐면은 이 차이허즈라는 말 나왔어요. 차이허즈는 바로 차이론이 나중에 제후 높은 어떤 그런 신분이야. 이것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차이허라고 해요. 차이허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그죠? 그 차이론의 이러한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为了纪念他的功绩他的业绩 그지? 人们把这种纸称为蔡侯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을 끝냈으면 되고요. 제목은 당연히 핵심 단어인 차이허즈 이런 것도 괜찮고 제가 제일 앞에서 나왔던 차이론 짜오즈 이런 식의 제목도 괜찮았겠죠. 제목도 거의 5점입니다. 빠뜨리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요 전체 내용을 좀 이해하고요. 물론 중간중간에 좀 어렵긴 하다. 설명문의 형태가 있어서 어렵긴 했다 그랬지만 해석이 아예 안 될 정도는 아니에요. 뭐가 돼 있으면은 필수 단어 공부가 돼 있고 독해 공부가 돼 있다면은 사실 그래서 독해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야? 독해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좀 더 시간을 써서 머릿속에다 넣어둘 건지 그런 다음에 쓸 때 집중해서 쓰셨다면은 작문도 조금 어렵긴 했지만 아예 손 못 댄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려운 분들 계셨을 거예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봤고요. 자, 2017년 10월 15일 바로 지난 일요일 날 봤던 우리 총평입니다.